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플럭스를 좀 간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NF4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는 GGUF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긴 했는데 또다시 모델을 바꿔 하는 것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생략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GGUF 모델을 사용해서 플럭스 생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아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GGUF 모델을 활용해서 인페인팅 혹은 로라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실게요. 네, 그러면 일단 GGUF가 뭔가 이거를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네,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살짝 좀 정리를 해봤는데 GGUF 뜻이라는 것이 조지 게르가노프 머신 러닝 유니파이드 포맷, 네, 이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양자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더 작게 만들어서 추론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RAM이 부족한 분들한테, 특히나 우리한테 더욱 유용한 모델로 그렇게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GGUF 모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럭스 모델이 FP16이 이제 표준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양자화 했기 때문에 Q8 같은 경우는 모델의 사이즈가 거의 반 정도 되면서 동일한 그런 효과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숫자별로 다른 어떤 성능의 수치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따로 제가 또 첨부를 할 테니까 좀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VRAM이 8기가 이상인 경우는 Q5 모델 이상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VRAM이 4기가, 6기가 이렇게 이하이신 분들은 이런 모델들을 좀 작은 모델들을 좀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GGUF를 활용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기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SD 1.5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 체크포인트 이 부분을 이제는 GGUF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이 폴더에 넣는 게 아니라 유넷이라는 폴더에 그 체크포인트를 받아서 넣어야 됩니다. 네, 이 파일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네, 여기 이제 CT96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준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밑에 보면은 GGUF 모델을 받을 수 있는 그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T5 모델을 좀 양자화 해가지고 만들어진 또 모델이 있기 때문에 클립 폴더에 이걸 또 넣어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슈넬 모델의 GGUF 모델이 여러 개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숫자가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VRAM이 좀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대체로 이제 낮을수록 빠르게 생성을 할 수 있으나 품질이 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높아질수록 품질 좋아지고 생성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뭐 0, 1, 뭐 KS 이런 부분들은 블록의 어떤 규모라든지 혹은 뭐 정밀도 혹은 범위, 이런 양자화 방법에 따른 그런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뭐 여기서 더 깊게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뭐 대략 그렇다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슈넬 모델도 있고 대부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써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받아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클립 비트 라지 패치 14. 네, 여기 이제 모델이 있죠. 네, 이걸 또 받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던, 네, 여기 들어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에 이제 어울리는 클립 모델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역시 이걸로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클립 모델도 상당히 좀 용량이 있는 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았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체크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는 GGUF 파일을 컴피 UI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면 모델 있죠? 모델에서 유넷이 있습니다. 네, 유넷 들어가셔가지고 어디 있죠? 네, 유넷 들어가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 그리고 이제 클립 모델, 네, 요거 있죠? 네, 요거하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모델에 역시 클립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예, 클립에 들어가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파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넣어 놓기만 하면은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체크포인트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이거 대신 자, 이걸 한번 또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매니저에 들어가셔가지고 커스텀 노즈 매니저 클릭하시게 되면 서치 공간에서 GGUF를 검색을 해줍니다. 네, 이 확장 프로그램을 받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항상 업데이트는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통해서, 자, GGUF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유닛 로더라는 것이 있어요. 유닛 로더도 있고 또 한번 검색을 해줄까요? GGUF 검색하게 되면 클립 로더라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듀얼 클립 로더 요거를 찾아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요 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기만 하면 되고요. 자,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VA 디코드를 하려면은 VA 파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로드 VA를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이 플럭스용 VAE 파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별 다름 없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SDXL 에스펙트 레이쇼 요거를 따로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 요걸 다른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요거랑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네거티브가 풀려 있네요. 네거티브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이렇게 다시 연결해주고 이제 네거티브는 이제 플럭스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생성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Q8 이 부분을 넣고요. 그 다음에 클립 부분은 받았던 부분 요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T5 V1-1 이 부분을 넣어서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는 SDXL, SD3 플럭스가 있는데 플럭스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요번 강의에서 말씀드릴 부분, 이제 로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얹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깔려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이 부분을 깔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깔아주시게 되면은, 그냥 일반 로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게 좀 더 편리해요. 왜냐면은, 로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끄고, 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로라를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걸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연결하고 클립 연결하고 클립 또 이렇게 연결해주고 모델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한번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밑에는 이제 헷갈리니까 이거는 이제 컨트롤 눌러서 이건 없애줄게요. 선택한 이후에 딜리트 눌러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플럭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샘플러들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연결을 해줬었는데 지금 좀 익숙한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성 시간도 생각보다 좀 빨리 되기 때문에 친숙해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나왔고요. 녹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요게 나왔는데요. 뒤에 글씨가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나와 있죠.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그림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퀄리티 이미지를 간단한 노드를 통해 이제 뽑을 수가 있었고요. 로라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페인팅 작업 이것까지 추가해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컨트롤러도 나오고 IP 어댑터도 이게 며칠 전에 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걸 최적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픽 카드도 좀 좋아야 되기도 하고 지금 계속 이제 개발자들이 좀 더 가볍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이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기다려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인페인팅은 GGUF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 노드였죠. 기본 노드였고 아까 보셨던 기본 노드인데 우리가 인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정밀하고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디퍼렌셜 디퓨전이라는 이런 모델을 중간에 좀 삽입을 해주는 편이 좋아요.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면은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건데 웹 UI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지나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마스킹을 통해서 추출해야 될 텐데 경계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퍼렌셜 디퓨전 이 모델이 좀 필요하고 여기 보면 경계 부분이 좀 흐릿흐릿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완성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여기도 이제 차용을 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페인팅 작업을 여기 밑에서 할 텐데 이 노드를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달려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필요가 없게 됐죠. 이게 이제 이렇게 레이턴트 이미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게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인페인트 모델 이제 컨디셔닝 이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 이 부분을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연결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클립 텍스트 인코드 부분에서 긍정 프롬프트를 여기로 연결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샘플러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VA 파일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플럭스용 VA를 한다고 했죠. 그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도 내가 인페인팅 할 이미지를 이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로드 이미지를 활성화 해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가우시안 블러 마스크를 불러와 주어가지고 이 마스크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마스킹 된 부분, 경계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수치에 따라서도 경계 부분들이 얼마만큼 뭉개지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지에 따라서 이 수치들이 좀 달라지겠죠. 여기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불러와서 머리 부분을 좀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셔가지고 이제 마우스 휠로 브러쉬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칠해줍니다. 바꿀 부분들을 이렇게 칠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을 바꿀 부분들을 칠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Save to Node를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잘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비어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칠해주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스킹을 다시 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설정치들은 크게 바꿀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프롬프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이제 레드 헤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레드 헤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서 네,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뭔가 사용할 로라가 있으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리얼리즘 로라만 이렇게 활성화 해준 상태에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마스킹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네, 이제 나왔죠. 이제 붉은 머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생성 시간이 7분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오래 걸리죠. 네, 사실은 이게 단독으로 하게 되면 한 1분 좀 넘게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 지금 편집 프로그램 막 이런 것도 돌리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렇게 인페인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건 로라를 써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이렇게 드레스도 한번 바꿔볼 수도 있죠. 드레스를 칠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머리 모양도 바꿔보고 다양한 스타일, 색깔 이런 것도 이제 인페인팅 기능을 활용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페인팅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가 이제 끝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플럭스에 대한 신 모델이라든지 혹은 신 기능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컨텐츠로 다룰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큰 부분들을 이렇게 인페인팅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네,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런 얼굴 같은 부분도 한번 디테일러를 좀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손 이런 부분도 좀 고쳐볼 수가 있겠죠. 이미지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도 인페인팅 노드를 조금 추가해서 네, 좀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면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좀 내용이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더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로라 부분, 그 다음에 인페인팅을 할 수 있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관련해서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